합리적인 그리고 의과학적인 분석으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2024년 첫 사암침 아카데미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5장 순문 연구 및 공부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순문은 4개의 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증은 내상에 의한 중습, 2증은 외상에 의한 중습, 3번 습종, 4번 황달, 4개의 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상에 의한 중습 함께 토론해 봅니다. 여기 중자는 가운데 중자, 이건 명중했다, 적중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달이 났다. 우리가 식중독 걸렸을 때 제 연배나 또는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달이 났다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어떠한 병원성 병원체에 의한 배탈이 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요결 임상례에서 보면 생야채를 먹고 탈난 것, 어떠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그로 인해서 몸이 붓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견증을 보시면 생냉 음식물로 인하여 유치된 내울성 습증은 흔히는 고창, 부종 등의 증을 호소한다. 요법 비허인이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돈 음백을 사하라, 비정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견증을 분석해 보실까요? 생냉 음식물, 특히 요결 임상 경험리에서는 생야채를 먹고 아달이 난 한 소녀의 임상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후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울성 습증, 그로 인해서 소화불량성 증상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가스가 찼다, 방귀가 찼다. 고창, 가스 및 방귀 뀌는 것. 여기 부종은 가스가 차서 복부가 빵빵해지는 것과 함께 습의 정체로 인해서 몸이 부은 것, 그것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임상경험례, 한 여자가 10여 세에 잘못 남처전에 만청을 먹고 체독이 되어 위황기사 지경에 도달하였더니 비정격으로서 견효하였다. 여기 남처전은 담배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청은 순무, 체독은 똥똑 걸렸다, 체독 걸렸다. 기생충 감염 중에서도 십이지장충에 의한 감염일 때 우리가 흔히 똥똑 걸렸다, 체독 걸렸다 라고 말했었잖아요. 옛날엔 인분을 비료 삼았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부모를 따라서 담배밭에 갔는데 배가 고픈 나머지 보니까 순무가 있어. 쑥 뽑아서 흙 대충 털고 그냥 씹어 먹었지. 단박에 똥독에 걸린 거예요. 체독 걸린 거예요.
체독벌레 12장충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삼두인께서는 비전격을 쓰셨습니다. 호산구성 백혈구는 기생충에 대한 숙주 보호 기능을 한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호산구와 호중구는 면역체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생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그런데 우리 몸의 비장에서는요, 많은 백혈구들을 생산합니다. 백혈구. 수지상 세포와 함께 호중구, 호산구, 단핵 백혈구, 골수성 수지상 유사 세포 등의 많은 백혈구들을 생산하는데요. 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에요. 비장은 백혈구를 생산하여 기생충으로부터 신체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삼두인의 비정격 적용은 구충제가 없던 시절 기생충, 체독벌레 구제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삼두인께서는 거금 450여 년 전에 비정격을 써서 비장 면역을 강화하면 기생충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특히 체독 걸린 것 비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다. 어떻게 하신 걸까요? 비정격의 그 의과학적인 근거는 비장이 백혈구, 특히 호중구, 호산구, 그리고 수지상 세포 등으로 기생충을 대항하는 것, 비장 면역을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삼두인의 놀라운 의학관,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체독 걸린 것 외에도 생야채를 먹고 날 것을 먹고 탈이 날 수 있고 몸이 부을 수 있대요. 한 자료를 보니까 야채를 먹은 후 복통, 익힌 야채와 달리 생야채에는 셀룰로스라는 특정 유형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가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 그것을 항상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위장 시스템은 야채를 소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구동되어 복통과 팽창, 수분 정체, 복수, 그리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비장 사이의 직접 통신 혈관의 재발견은 수세기에 걸쳐 비장은 소화기관인가에 대한 논쟁의 빛을 비춰줍니다. 비장 위세동맥과 위비장세정맥은 비장과 위 사이의 분비 및 흡수 기능의 가능성에 대한 해부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비장은 백혈구를 생산해서 기생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비장, 췌장, 위장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림프절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에요. 그리고 백혈구를 통해서 기생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비장과 위장 사이에 혈관이 얽혀 있어요. 동의학에선 비장에는 췌장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장은 소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 중국의 저 유명한 서의학자에서 동의학자로 전향한 여무원 선생은 상한눈 신의에서 위장계통에는 직접 소화시키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기가 있는데 병합해서 하는 말이므로 신구학설로 밝혀보기로 한다. 위, 즉 밥통의 소화는 직접 비장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으며 비장은 위가 소화를 시킬 때는 수축작용을 하며 비 자체의 혈액은 위저의 혈관과 얽혀 있으므로 전량을 위저에 수주하고 한편으로는 심장에서 취급해와 도토리의 급통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위저의 혈관과 통한다. 즉 내경에 이른바 비장의 대략이며 위가 비혈의 수주를 얻으면 위의 열력이 증가하여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므로 부숙하는 힘이 더욱 많아지는데 이 열력이 곧 한의가 말하는 위양이다. 즉 위와 비장 사이의 직접 통신 혈관의 재발견은 수세기에 걸친 비장은 소화기관인가에 대한 논쟁의 빛을 비춰준다. 동의학이 갑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염원 선생은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보고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비장은
비장이 보유하고 있던 혈액을 위저에 쏴줘서 위를 팽창시키고 열력이 증가되게 함으로 소화를 돕는다. 그래서 동약에선 비장을 소화기관에 배속시킨 겁니다. 생냉 음식물 소화는 위장에 열력이 충분해야 하는데 비가 허해서 위에 그 열력을 보내주지 못해요. 혈액 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장을 먼저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비정격을 쓰신 겁니다. 요법 비허인이 소부대도를 보하고 대도눈벽을 사하라. 비정격을 적용해서 위의 열력을 회복시켜준다. 똥독에 걸렸어요. 체독 걸렸어요. 비정격을 쓰면 비장 면역이 회복된다. 비장에서 생산하는 백혈구들은 기생충을 물리친다. 물론 오늘날에는 똥독 걸렸을 때, 체독 걸렸을 때 제1의 선택은 구충제예요. 구충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충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 특히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시는 우리 삼침쟁이 여러분, 그곳엔 구충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땐 그렇죠, 비정격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열력이 부족한, 소화력이 약한데 복냉증이 있어요. 그러면 먹은 게 그대로 나오면서 꼬치꼬치 마르는데 배만 이렇게 불뚝, 특히 아프리카 지방에 배만 이렇게 불뚝 복수가 차는 경우 있잖아요. 비정격증. 그러면 이것으로 제5장 순문 중에서 제1장 내상에 의한 습증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중습, 외상에 의해서 생긴 중습 함께 토론해 봅니다. 2024년 첫 아카데미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